안녕하세요. 캔들피그의 이런저런 시간입니다. 요즘 금값 오른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엄청 많이 들리죠. 국제 금시세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뉴스가 계속 뜨고, 주변에서도 순금 한돈에 60만원까지 왔다는 이런 말도 들리고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배경은 예상하시다시피 트럼프 정책하고 관련이 깊은데요. 관세를 중심으로 한 무역전쟁 리스크가 증대되면서 미국의 교역 상대국도 보복 관세를 예고하고 있고, 이것 때문에 글로벌 공급망 교란 우려가 커지고 있고요. 특히 미중 간 갈등 재점화 가능성도 커지고, 트럼프가 예고한 것처럼 유럽의 관세 인상에 대해서 유럽의 보복 조치가 어떻게 나올지도 금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 혹은 우려를 계속 키우고 있습니다. 입장에 따라 기대가 될 수도 있고 우려도 될 수 있겠죠. 또 관세 부과로 수입품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미국 내 제조업체들의 원자재 조달 비용 증가로 인플레이션 우려도 점점 커지고 있다 보니까, 이게 단순히 무역 정책을 넘어서 글로벌 시장 자체의 불확실성이 커지다 보니까 금에 대한 글로벌 투자 자금들의 수요가 크게 늘면서 금값이 지금 이런데요. 지난 5일 사상 처음으로 하루 금 거래액이 1000억 원을 돌파했는데, 금 원자재 수급이 원활하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 한국조폐공사가 시중은행을 통한 골드바 판매를 일시 중단하는 그런 일도 벌어졌어요. 그 정도로 지금 금 수요가 많은데요. 그런데 이런 와중에도 이상하리만큼 한국은행은 다른 나라 중앙은행과는 다르게 금 매입에 워낙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다 보니까 황금보기를 돌같이 하는 한국은행이라는 우스갯소리 같은 그런 비판 아닌 비판들이 언론을 통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국은행이 왜 이렇게 금에 대해서 소극적인지와 다른 나라들은 어떤지, 그리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영향에 대해서도 다뤄볼까 하는데요. 지겨운 내용 아니니까 편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한국은행이 왜 이렇게 금 매입에 소극적인지 그 배경부터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보통 한국은행은 금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렇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이걸 알려면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2011년이면 유럽 재정위기 이슈가 크게 등장할 때죠. 아무튼 2011년 당시 한국은행은 무려 90톤의 금을 꽤 공격적으로 매입을 했었는데요. 그 당시로서는 과감한 결단이었습니다. 그때 금값이 온스당 1900달러를 찍고 있을 때였는데요. 문제는 그 이후에 발생을 하죠. 금값이 계속 빠지다가 2016년에 들어서는 1000달러 초반대까지 크게 내려가 버리는 바람에, 이게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진짜 골 때리는 일이 생긴 겁니다. 당연히 고점에 물렸다는 고가 매입 논란이 쏟아졌고요. 이때 한국은행은 일종의 금 트라우마가 생겨버린 겁니다. 그 이후로 12년간 한국은행은 금 매입을 중단하고 현재 104.4톤의 금 보유량을 유지 중입니다. 어쨌든 지금 금값이 사상 최대치를 찍고 폭등하고 있는 상황인데, 한국은행은 금 매입에 대해서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물론 그때 평가 손실이 워낙 컸었다 보니까 외환 보유의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기관 입장에서 이렇게 가격이 크게 오른 자산을 또 사들였다가 또 고점 논란 나오면 누가 책임질 거냐는 이런 부담이 큰 것도 맞겠죠. 하지만 한국은행이 현재 금 매입의 신중한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변동성이 지금 과도해서 금 가격의 급격한 등락으로 인한 리스크가 크다는 겁니다. 금이 안전자산이라고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안전자산은 가격의 변동폭이 적어야 하는데 현재 변동폭이 너무 크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유동성이 낮다는 겁니다. 위기 상황이 생겨서 당장 달러가 필요할 경우에 금을 팔고 현금화를 해야 되는데, 신속한 현금화 측면에서 금은 부담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금은 이자 수익이 없는 무수익 자산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금은 물리적으로 금고에 넣어두고 지켜야 하는 그런 자산이라 저장시설 유지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결국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금은 비효율적인 자산이다, 이런 인식이 있는 건데요. 특히 우리나라는 옛날에 외환위기를 겪어봤잖아요. 그때 트라우마 때문에 유사시 바로 달러로 동원할 수 있는 자산, 이게 중요하다는 인식이 강한 건 사실이거든요. 실제 OECD 회원국 중앙은행들과 비교할 때 한국은행의 금 보유 비중은 많이 낮은 수준입니다.
외환 보유액 규모로는 OECD 9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금 비중은 1.2% 정도로 OECD 평균인 24.6%에 비해 크게 낮고요. 한국은행의 금 보유량 순위는 2013년 32위에서 2024년 38위로 하락했습니다.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금을 매입하는 행보를 보이는 것과는 반대로 현재 한국은행은 금 매입에 신중한 그런 행보를 보이는 게 다르다면 다른 부분이죠. 그러면 다른 나라들은 왜 금을 사들이고 있냐? 요 부분이 궁금하잖아요. 각 국가마다 사정은 있는데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아시다시피 러시아나 중국 같은 케이스의 국가들은 미국의 경제제재 리스크에 자유롭지 못하다 보니까 전략적인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금을 사들이고 있고요. 자국 통화 신뢰도 확보를 위해서도 금을 사고 있습니다. 러시아도 사실 2010년대 초반부터 금을 꾸준하게 사들였거든요. 그리고 2014년 크림반도 사태가 터지면서 달러 자산이 언제 동결당할지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러시아는 더 적극적으로 금을 매입하는 데 나섰습니다. 실제로 2022년에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고 서방이 러시아 외환 보유액을 상당 부분 동결했잖아요. 이때 금이 진짜 생명줄이 된 부분도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도 위안화의 국제화를 추진하면서 달러 의존도를 줄이려고 금을 꾸준히 매입해 왔는데요. 미중 갈등이 계속되고 달러에 너무 기대면 안 된다는 이런 생각이 강했던 거죠. 터키도 있습니다. 리라화가 폭락하면서 경제 불안이 커지니까 중앙은행이 금을 사들이면서 통화의 신뢰를 회복하려고 한 겁니다. 그리고 꼭 이런 케이스가 아니더라도 외환 보유의 다변화를 통해 달러화 편중도를 낮추려고 하는데요. 물론 달러 패권이 상실될 일은 없겠지만 세계적인 추세상 달러화의 지배력은 과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흐름이라 외환 보유의 다변화 차원에서도 이런 나라들이 금 보유를 늘리고 있어요. 사실 당장만 하더라도 워낙 종잡을 수 없는 트럼프의 정책으로 인해서 달러화 약세가 될 거다. 아니다, 강세로 갈 거다. 전문가들의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데 이런 것 자체도 각 나라들 입장에서는 외환 보유에 있어서 달러화 편중을 줄이려고 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그런데 뭐 생각해보면 한국은행이 금매입에 소극적인 이유도 맞는 말이고 다른 나라 중앙은행들이 금매입을 하는 이유도 틀린 게 아니거든요. 다른 나라 중앙은행도 한국은행이 말하는 그 내용은 당연히 알고는 있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 중앙은행들은 왜 금매입을 늘리고 있을까요? 과거에 금 고가 매입 논란 같은 난처했던 경험이 없어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중국도 2010년대 금 고가 매입으로 큰 평가 손실을 겪었었고요. 영국은 1999년 금을 대량 매도했다가 금값이 폭등하면서 금 때문에 브라운의 바닥이라고 조롱받을 정도로 금 트라우마가 큰 나라인데 현재 영국도 다시 금 보유를 늘리고 있어요. 2010년대 당시 유럽 재정위기 리스크가 커지고 금값이 급등했을 때 그때 금 매입을 늘렸다가 곤란한 상황을 맞이한 국가는 많은데요. 그런데 왜 금을 사들이고 있냐? 이렇게 비쌀 때 샀다가 또 가격 크게 떨어지면 어떡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금을 대할 때 평가 손실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안보 자산으로 생각하고 산다는 겁니다. 손실이 날 수도 있고 금은 이자도 없고 보관 비용만 드는데 이걸 일종의 국가 보험료 개념으로 생각하고 평가 손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금을 매입하고 있다는 겁니다. 워낙 현재 상황이 예측할 수 없고 국제 질서랑 세계 경제가 격변기를 맞고 있으니까요. 이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한국은행을 비판하는 쪽에서는 한국은행이 유동성 우선주의라는 그런 보수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경제 환경 변화, 국제 정세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거죠. 일각에서는 한국은행이 다시 금매입에 나서려고 해도 환율이 오를 수 있어서 조심스러운 거라는 의견을 내놓기도 하는데요. 한국은행한테 현재 환율은 굉장히 예민한 문제니까요. 이게 왜 이런 주장이 나오냐면 일단 한국은행이 외환 보유액 내에서 달러를 금으로 바꾸는 거라면 원달러 환율에 직접적인 영향은 적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시장 심리는 또 다른 이야기인데요. 12년 동안 금매입에 지극히 소극적이었던 한국은행이 갑자기 금매입을 한다고 하면 시장이 필요 이상으로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국은행이 뭔가 대비하나?
외환시장이 불안하나? 통화 신뢰도를 확보해야 되는 그런 급한 상황인가 등등 시장에서 이런 과잉 해석이 나오면 원화 약세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금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달러 수요가 발생하거나 외환 보유액 중에 달러 비중이 줄었다고 해석되면 이건 역시 외환시장의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는 거고요. 우리나라처럼 민감한 외환시장을 가진 나라에서는 이런 심리가 크게 작용하는 건 사실이거든요. 어쨌든 한국은행은 금매입에 나서지 않는 이유를 명확히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금 추가 매입을 고려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근데 또 웃긴 게 또 그러면서 기존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과 관련해서 이런 이슈가 있는데 물론 한국은행의 금매입 소극적인 태도 이게 맞다 틀리다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각국의 사정이 다 다르고 외환시장 특성이 다르고 이 결정의 결과는 미래에 가봐야 아는 거니까요. 다만 금을 매입하는 문제 그런 게 아니라 요즘 한국은행 통화정책 전반에서 하는 말과 행동이 그때그때 상황 보면서 유연하게 대응하겠다 이런 식으로 풀어가고 있는데 유연하게 대응하겠다는 이 말은 좋은데 대응이야 상황에 따라 변하는 건 당연하겠지만 추구하는 방향성을 명확하게 안 하고 그때그때 기준을 달리하면서 한국은행이 추구하는 방향성 자체가 계속 흐릿하니까 시장에서는 불신이 쌓이고 의심이 깊어지는 거죠. 당연히 의심이 쌓이면 시장은 더 예민하게 반응하는데 그건 어쩔 수가 없고요. 의도가 깔려 있든 아니든 한국은행의 이런 행보는 시장이 한국은행의 말과 행동을 지속적으로 신뢰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고 시장이 한은의 말을 곧이곧대로 안 들으니까 한은이 정책을 추진할 때도 예상처럼 효과가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오락가락하고 애매하게 하는 행동이 한국은행 스스로 족쇄를 채우는 행동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금값과 한국은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어떤 이유든 금값이 과도하게 치솟는 이유는 경제의 불안정과 불확실, 이게 바탕이 된다는 걸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캔들피그의 이런저런 시간이었습니다.